안녕하세요. 좌팔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선입니다. 6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어서 내일 모레면 7월이 되네요.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부동산 매매할 때 필요한 인감도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던 것이라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7월 5일 날 금요일 저녁에 1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 특강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신경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는 서울 지금 부동산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급매물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회원 하나 7억 6,500이었던 것이 약간 미묘한 차이에서 계약이 캔슬되기도 했어요. 한 달 전만 같았어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서 아마 계약이 성사됐을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매도자가 우위 시장이 돼서 왜냐면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그만 의견 차이, 조그만한 돈이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대출이 쉽지 않죠. 그런데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을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카페에서는 비오님이 법인을 설립했고요. 또 우리 장타님도 법인을 설립해서 이미 법인으로 대출을 실행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7월 5일 날 저녁이니까요. 한번 그 강의를 듣고 또 그 강의만 듣고 전부 다 오케이 해서 그대로 하지 말고 법인 설립하기 전에 꼭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매도할 때 필요한 인감 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서류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겠죠. 매수인은 서류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도장. 도장도 일반 도장이면 가능해요. 일반 도장이면 가능하니까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론 매도인도 집을 파는 사람도 일반 도장이면 관계가 없지만 등기를 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또 유임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꼭 인감 도장의 날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첫 번째로 집을 파는 사람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한 통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두 종류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나 이렇게 건설기계 같은 기계를 파는 등록증이 있는 물건을 팔 때 쓰는 인감증명서가 있고요. 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쓸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면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인감증명서 한 통과 두 번째로는 매도 현장을 직접 가지 않을 때 대리인을 내세울 때는 꼭 일반 인감증명서 한 통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한 통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전주소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사를 자주 했다고 한다면 전체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한 5년 이내에 주소만 나올 수 있도록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매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잘 챙겨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부동산과 확인해서
매매 계약서를 잘 챙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죠? 등기권리증을 챙겨야 됩니다.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사실은 한 장만 필요해요. 최고 앞장. 그런데 그 앞장 열어보면 두 번째 쪽에서는 부동산 목록도 있고 또 열어보면 등기부 등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하나 있는데 사실은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앞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란 게 있습니다. 그거 중에 이렇게 가운데에 등기필 정보 보관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살짝 띄어보면요 숫자들이 조합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챙길 때 이렇게 앞쪽만 해서 등기필증을 띄어서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 앞장만 스티커를 띄어서 칼라로 복사해요. 흑백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칼라로 복사해서 그 복사본을 가지고 가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끔은 분실할 우려도 있어서 분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등기권리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안 스티커를 띄고 그 다음에 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별도로 보관한다면 등기권리증을 잊어먹어도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등기권리증을 잊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죠. 그것이 확인서면이라고 합니다. 확인서면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발급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확인서면에는요, 이 소유자의 지장을 꼭 찍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집문서이기 때문에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인서면을 받으려면 꼭 지장을 찍도록 되어 있다. 또 하나는 경비가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발생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권리증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숫자를 찍어서 별도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아마 이중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에버노트 같은 거 쓰시고 있다면 에버노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에버노트에 보관을 하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그걸 이렇게 출력해서 아니면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부동산을 매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매도할 일이 생겨서 이미 서류를 모든 것을 저쪽 부동산 사무실에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등기권리증에 있는 스티커 고유 남바만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내지 않고 그래서 잔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잔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확인이 된다면 그때 이거 사진으로 전송해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잔금이 앞당겨졌어요.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앞당기자고 법무사 쪽에서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사장님 이거 인감증명서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니까 인감도장이 굉장히 희미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 접수가 거부당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오른쪽
아래 글자가 상당히 희미해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그래서 제가 보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도장 찍은 거, 그 대리인 도장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리인 도장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면 혹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때 기계적 오류 때문에 이게 희미하게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제 도장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인감증명서하고 이 사진하고 가지고 가서 한번 이거 봐달라. 왜 이렇게 여기가 희미한지 모르겠다. 등기소에 갔는데 이게 희미해서 등기 접수가 반려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달라 했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아 사장님 여기서도 희미하게 보이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인감증명서에도 이렇게 오른쪽에 하단 오른쪽에 제 이름 한자가 굉장히 희미하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대장을 확인해 봤더니 역시 대장에도 저렇게 희미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아, 그동안 이렇게 잘 통과했던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잠깐만요. 여보세요? 내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이렇게 뭐 방송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좀 그런데 녹음을 계속 하고 있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재발급받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도장은 저한테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에 우리 회원 중에 니코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하고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참 멋있는 분이죠. 그때 우리가 프로젝트 물건을 하나 진행한 것 있었어요. 공매로. 그래서 이분도 낙찰을 받고 그때 인감 도장을 하나 파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감 도장을 본인 거 파면서 제 것도 하나 파줬어요. 벌써 이게 한 5년 전, 4년 전 그렇게 우리 저 경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라 보증판에 그분의 후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책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이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명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외원군이 짐을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집주인이. 그래서 어렵게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를 찾아서 가서 어머니를 만났더니 어머니가 막 울어요. 울면서 아들 이야기 꺼내지 마라. 깊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명도까지 했었던 상황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 도장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이 도장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이라고 하네요. 그거 하면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또 이제 이 도장은 뚜껑이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도장은 자석 뚜껑이 있어서 쓰기는 좀 편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복을 뚜껑이 있는 것은 복을 막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도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도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요점을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와 그 다음에 인감 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5일 날 1인법인 특강을 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한번 법인 설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을 통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든지 아니면 팁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7월 5일 날 강의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 날이죠. 일주 후에 또 세무 특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서는요. 세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2분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 날 세금 스터디를 하는데요. 세금 스터디 1기가 끝나고 나면 또 2기 스터디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특강을 들으면, 세금 특강을 들으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회원 2사람이 부동산 매입하는데 큰 돈을 지키지 못했죠. 왜 그랬냐면 잔금을 5월 30일 날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금 구간이 있거든요. 세금 구간. 그 다음에 세금 개시일이 있어요. 세금 개시일. 이거 모르고 지나버리면 몇백만 원의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세금 특강 이런 걸 좀 꼭 듣고, 또 이것만 들어서는 부족하고요.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저하고 상의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